사회적으로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이민재 캐스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문맹은 생활을 불편하게 하지만 땡땡 문맹은 생존을 불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에 문맹보다 더 무섭다라는 명언이 있습니다. 앨런 그린스펀 전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말인데요. 여기 땡땡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답을 알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어떤 거죠? 네, 정답은 바로 금융입니다. 네, 무릎을 탁 치게 만드는 말이네요. 금융을 모르면 지금 시대에는 살아남기 정말 힘들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런 금융을 잘 알고 계십니까? 라고 물으면 자신 있게 네 하고 대답할 수 있는 분들 얼마나 될까요?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문맹률이 낮은 국가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금융 분야에 한해서는 예외라고 합니다. 핫키워드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모두가 돈은 좋아하지만 얼마나 이해하고 있느냐를 따지면 좀 다른 문제가 될 듯한데요. 우리의 금융 이해력 수준은 대체 어느 정도인가요? 네, 대부분 비슷할 텐데요.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은 2년마다 금융 이해력을 조사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높은 인플레이션은 생활비가 빠르게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참으로 생각하는지 거짓으로 생각하는지 선택하세요. 정답, 참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금융 상식 문제부터 수수료와 세금 관련 문제까지 다양하게 출제가 되는데요. 금융 문맹을 가르는 기준 점수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들 기관은 이런 유형의 문제를 제시한 후에 정답 결과를 총점수로 환산해 국가나 개인의 금융 이해력 수준을 판단합니다. 이렇게 따져보니까 한국인의 현재 금융 이해력 평균 점수는 66.5점이었습니다. 2년 전에 65.1점보다는 소폭 상승했으나 여전히 나이별 소득계층 및 학력별 양극화 현상은 뚜렷했습니다. 아무래도 금융 이해력과 소득의 연관성은 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학력이 높고 소득이 높을수록 금융 이해력 점수가 높았는데요. 학력별로는 최대 2점에서 7점 정도까지 차이가 있었고요. 소득별로는 연소득 7천만 원 이상 68.7점으로 가장 높았고 3천만 원 미만의 경우 63.2점이었습니다. 연령대별로도 30대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반면에 20대와 70대는 낮았습니다. 눈에 띄는 점은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된 디지털 금융 이해력인데요. 한국 하면 디지털 강국인데 점수가 이 부분은 좀 높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가요? 네, 실제 점수는 OECD 평균인 66.5점을 한참 밑도는 42.9점에 그쳤습니다. 30대 등 젊은 층은 비교적 높게 나왔지만 세대가 올라갈수록 점수가 낮아졌습니다. 앞서 금융 이해력이 OECD 평균이 62점보다 높았던 걸 생각하면 상당히 충격적으로 큰 격차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금융 이해 격차를 줄이려면 어렸을 때부터 기초적인 걸 잘 다져놓을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 이런 금융 교육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네,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금융 이해력이지만 입시 위주의 교과 과목 편성으로 경제 과목이 홀대받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초중고 정규 교과 과정에서 경제는 필수 과목이 아니라 사회 문화와 함께 일반 사회 영역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전문가들은 입시와 별개로 학교의 금융교육 의무화가 꼭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뉴스를 수놓는 비투부터 영끌로 인해 빚더미에 허덕이는 것도 경제적인 문제도 크지만요. 금융교육의 부재에 따른 우리나라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사례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핫키워드 이민재 캐스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